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철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은요,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4월 3일에 있었던 소방공무원, 우리 과학을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거고요.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실 부분은 생명과학과 화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난이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많이 크게 어려웠다라고 느끼실 법한 문제는 크게 없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난이도는 한 중정도, 중상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는 부분은 7번 같은 경우, 생태계의 질소순환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는데, 이 7번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7번 같은 경우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요. 8번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감신경 부분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6번이나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난이도가 조금 어렵지 않은 중정도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를 한번 봐주시면 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6번이나 17번 같은 경우,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형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18번, 20번이 조금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사실 18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뭐 결합각이라던가 아니면 이들이 그 분자 모형, 18번 같은 경우는 분자 모형이 어떠한지, 평면상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의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찾아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었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은 뭐 18번이나 20번 같은 경우 8번 정도 또는 뭐 7번이 그림이 형태가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이고 조금 난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들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생명과학과 화학 같은 경우의 풀이를 진행해 보셔야 되겠고요. 6번부터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학 되겠죠. 6번부터 10번까지가 생명과학 문제였습니다. 6번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생명견상을 옳게 짝지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잎이 가시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잎에서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산작용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잎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잎의 뒷부분에 기공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죠. 그럼 그 기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잎이 가시로 변했다라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자체가 이제 좀 그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사막같이 조금 건조하고 물이 조금 부족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이 부족하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으로 지금 그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잎이 가시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같은 경우는 좀 물이 적은 환경에서 적응을 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봐주실 수 있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가에 나와 있는 뭐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발생과 생장,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이들 중에서 적응과 진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가 같은 경우는 적응과 진화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나 같은 경우를 한번 봐주시면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체온이 너무 또 높게 올라가거나 너무 또 낮아지면 안 되죠. 우리 체온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체온뿐만 아니라 뭐 혈액 속의 당의 농도라던가 뭐 체내의 수분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와 관련된 생명현상을 옳게 짝지어 주시면요. 가 같은 경우는 적응과 진화가 될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항상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7번입니다. 자, 생태계의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가 순환하는 것을 그림 자료로 해서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져서 줄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일단 질소 같은 경우는 우리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죠. 우리 대기 중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대기 중에 78%가 질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소 분자 같은 경우가 매우 좀 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식물에게서 굉장히 식물이 생장하는 데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질소이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물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1번을 한번 봐주시면 공중방전에서 N2가 NO3-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대기 중에 굉장히 안정한 형태로 있었던 이 질소 분자가 NO3-로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질소를 생물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을 한번 봐주실까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 라고 얘기합니다. NO2-가 N2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를 봐주셔야 되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온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암모늄 이온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암모늄 이온이 여기 나오는 이 질산화 세균 있죠. 여기다 적을까요?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암모늄 이온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봐주셨을 때 이 암모늄 이온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질산화세균 있죠.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 바뀌냐면요. 바로 질산이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설명은 옳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되냐면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질산이온 있죠. 요 질산이온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 자, 질산이온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소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이 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질산이온이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소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를 봐주셨더니 여기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것에 의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질소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이 조금 일어나는데 어떠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냐면 뭐 대기 중에 있었던 이 질소 있잖아요. 이 대기 중에 있었던 안정화되었던 그 질소가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이제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로 바뀌면서 고정이 되면서 이제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주시면 공중방전에 의해서 N2가 NO3-로 전환된다라는 것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 2번은 질산화세균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3번은 탈질산화작용이 나와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질소 고정, 특히나 이제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7번에 1번 되겠죠. 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번 문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서 분비되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 포도당을 투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을 투여했는데, 그럼 포도당을 투여했다라는 소리는 우리 혈액 속에 지금 당이 많아졌다라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 포도당이 많아졌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당을 투여하고 이 호르몬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도당을 투여했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의 농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 높아진 상황에 이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건 이 호르몬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다라고 우리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요. 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슐린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 포도당이 투여가 돼서 혈당량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 즉 인슐린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X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봐주셔야죠. 그러니까 X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아니라 베타세포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보실까요? X는 간에서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원래 있었던 포도당 같은 경우 지금 혈액 속에 포도당을 투여했기 때문에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른 형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당을 조금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경우는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또는 거기에서는 뭐 글리코겐이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뭐 포도당을 글리코젠 또는 뭐 포도당을 글리코겐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라는 건요. 이 글리코젠이라는 소리가 다당류입니다. 당이 여러 개 모여 있죠. 이 친구들을 분해를 촉진시킨다라는 것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나오고 있는 설명은 간에서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혈액 속에 있었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3번 보실까요? 교감신경은 호르몬 X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언제 조금 활발하게 될 수 있냐면요. 오히려 저혈당일 때 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저혈당일 경우에 작용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혈당일 경우에 좀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혈당량을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4번 보실까요?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 같은 경우는 T2일 때보다 T3일 때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요게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지금 4번에 나오는 것은 글루카곤이라는 것인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경향이 있죠.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지금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슐린의 농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글루카곤은 반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농도는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8번 같은 경우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1, 2, 3 해가지고 21, 22까지 왔고 지금 여기에 누가 나와 있냐면 성염색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XY가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 요럴 때가 이제 정상인 경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성염색체가 하나, 둘, 셋 요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부터 기억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성염색체가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XXY 3개 맞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실까요? 염색 분체는 92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봐주시면 요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염색 분체가 한 가닥, 두 가닥 요 상황에서 지금 2개입니다. 2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 있는 것을 총 세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번에 대해서 1번에 지금 4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1번에 4개가 있고 22번까지 있기 때문에 22번까지 4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8개죠. 그리고 여기를 봐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총 우리 94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거기 92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옳지 않고요. 자, 디귿을 봐주시면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이상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가 바로 성염색체가 이렇게 XXY로 3개인 경우를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올 경우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XXY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고 불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이제 가슴이 발달한 그런 경우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작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화작용이죠. 자,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뭐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3글자로 해가지고 조금 암기 팁을 드렸었어요.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화작용은 이분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분방. 자, 이화작용은 분해하고요, 방출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들을 따서 이분방. 동화작용은요, 동합흡이었습니다. 동화작용은 합성하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어찌됐거나 이화작용이니까 이분방, 이화작용은 분해, 방출입니다. 그런데 1번에 에너지가 흡수되는 이라고 얘기하네요. 에너지가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각 단계에서 이런 지금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하게 되고요.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자,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 요것도 이화작용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6번부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6번에서부터 10번까지 생명과학은 모두 풀이를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16번이 나오고 있죠. 16번부터 20번까지가 화학 파트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 각각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1번, 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지금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싸움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전자를 배치를 할 건데요. 전자 배치를 할 때, 에너지 준위가 좀 낮은 오비탈부터 해서 차례로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 가 같은 경우는 일단 1s오비탈에 2개 다 찾고요. 2s오비탈에 다 찾고요. 그 다음에 이 p오비탈인데 이렇게 지금 전자가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싸움 원리를 만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요. 2번에 나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 같은 경우도 봐주시면은 1s 2개 다 찾죠? 2s 2개 다 찾죠? 자, 이 P에 지금 전자가 차야 되는데 지금 전자가 여기에 하나, 둘, 한 박스에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의 반발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들뜬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닥 상태가 아니라 조금 불안정한 들뜬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3번 한번 봐주실까요? 3번입니다. 자, N은 2라고 되어 있는, 자, N은 2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N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양자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우리 전자 껍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N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N2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죠. N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누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요. 나가 숫자가 더 많죠. 가하고 나중에서 나의 숫자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4번 한번 봐주실까요? 이번에는요. 지금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L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L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 상태일 때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부양자수, 요거 같은 경우가 1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p오비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p오비탈이라는 것은 이 p, 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자, 각각 여기 들어있는 가와 나의 전자수가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그래서 지금 2, 3, 4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나다가 각각 MG, NaCl, C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각각 가나다가 누구인지를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구분을 해주셔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지금 옳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가나 중에서 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MG 같은 경우는 금속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 물질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이제 금속들이 결합을 한 상태고 이온 결합이고, 그럼 C 같은 경우가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 중에서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좀 떨어지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 또는 뭐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가 됐을 때 양이온, 음이온이 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나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나다를 모두 골라주셨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것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부터 봅니다. 가는 금속이죠.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연성, 뽑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살펴보실까요? 나는요, NaCl을 이야기하죠. 이 나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디귿 살펴봐 주시면요. 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친구들은 자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C에 지금 다이아몬드, C가 모여서 다이아몬드가 된 이런 경우는 자유전자가 좀 있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고, 주로 금속에 자유전자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살펴볼까요? 지금 이렇게 5가지 화합물의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은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기역. 자, 기역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결합의 쌍극자 모먼트 합이 0인 분자는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BeF2, 그 다음에 BF3, CH4 요 3가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쌍극자 모먼트가 0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는 3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 되냐면요, BeF2, 그 다음에 BF3, 그 다음에 CH4 요 친구들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두 친구는 극성입니다. 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역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친구 3개 맞습니까? 요 3가지, 네, 맞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니은 보실까요?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는 2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평면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BeF2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BeF2 이 친구 같은 경우 한번 그려주시면 Be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F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면입니다. 평면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같은 평면에 있는 친구들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 지금 평면에 있는 친구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한 평면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B를 지금 가운데 두고 F가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 F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친구 둘은 지금 평면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H2O 같은 경우가 우리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평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CH4라던가 NH3 같은 경우는 입체형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니은에서 지금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가 지금 2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 둘, 셋,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그죠? 자, 디귿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귿에서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는 H2O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합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이 친구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결합각은 우리 180도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BF3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의 결합각 같은 경우는 우리 120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0도죠. 그 다음에 이제 CH4 같은 경우는 C를 중심으로 해서 HHHH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9.5도 정도가 될 거예요. 109.5도. 그렇다면 지금 이 구분형을 하고 있는 H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친구들은 약 104.5도 정도가 될 거고요. NH3 같은 경우는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HHH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7도. 그러면 지금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 얘기하죠. 가장 작은 친구는 104.5인 친구가 되기 때문에 결합각이 가장 작은 친구 H2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될 겁니다. 기역과 디귿.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19번 문제 한번 살펴봐 주실 건데요. 여기에서는 개수, 지금 소문자 A, B, C, D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준을 하나 잡아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문자 A를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자고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에 지금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반응 전에 S는 하나여야 되고요. F는 4개여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러한 숫자가 되면 반응 후에도 S가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S가 하나죠. 그럼 C도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가 4개가 되어야 하니까요. 여기 이 F가 들어가죠. 이게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도 한번 채워보자고요. 일단 반응 후에 숫자가 맞춰졌기 때문에 자, 여기 봐주셨을 때 S가 하나고 F가 4개고 나머지 친구들이 또 누가 있냐면 H 한번 볼까요? H 여기에서는 2개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4개니까 총 6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죠? 5가 들어가나요? 5 같은 경우는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도 H가 6개, O가 3개, 그죠? 그럼 H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3을 넣어주셔야 6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기 앞에 3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끝, 그쵸? 그러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니까 곱해주시면 3. 자, 그러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숫자들이 같지요?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개수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A, B, C, D가 지금 순서대로 누가 되냐면 1, 3, 1, 4. 그쵸? 1, 3, 1, 4. 봐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를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맞춰주시는 것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 산화환원 반응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산소에 따라서 또는 전자에 따라서 또는 뭐 산화수에 따라서 또는 수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가나다라 같은 경우는 우리 산화수를 바탕으로 해서 산화 그리고 환원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화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지금 화살표가 있게 되는데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를 하셨을 때 만약에 산화수가 조금 증가가 된다면 그것은 산화가 될 거고요. 산화수가 감소가 된다면 그것은 환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산화환원이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에서 우리가 산화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어디에서 환원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 하나만 찾으시면 산화환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할 때 하나하나 다 하시기보다는 산화를 하나 찾으셨다면 아, 이곳은 산화환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죠. 자, 일단 가를 한번 보실까요? 가에서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지금 뭐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화수는 Cl은 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 봐주시면 K 플러스에다가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응 전에는 0이었다가 반응 후에는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소리는 이 친구는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요. 환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을 하나 찾으셨다면 아, 이 친구는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주시면 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여기에서 이 친구만 봐주셔도 지금 리튬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주셔도 이 친구는 그냥 플러스 1이 돼요.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산화수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다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 같은 경우에 이 친구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 0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반응 후를 봐주셨더니 Na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이 되고 있죠. 0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됐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또 환원이 일어났겠죠. 산화환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KNO3였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소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 산화환원을 봐주실 때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산소가 이제 분리되면 떨어져 나오면 환원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산화환원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 다, 라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과학과 화학 파트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셨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뭐 그렇게 예상 밖에 뭐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는 크게 찾아보기가 사실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금 없었고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제외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든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